마지막 코너입니다. 빅픽처 토마토 투자 클럽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오늘 다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어제 그러니까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이 부분입니다. 둔화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이 시장에 의미하는 바 그리고 향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추석 이후에 시장 전략까지 함께 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간밤에 데이터가 좀 궁금했던 게 먼저 발표됐던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PPI가 뭐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다 이 얘기를 하길래 소비자 물가도 좀 많이 오르나 싶었는데 둔화라더라고요. 데이터가 좀 어떻게 나온 건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 7월 달에 이제 전년 대비로 해서 보게 되면은 5.4% 나왔었는데, 8월 달에는 5.6이나 7 예상을 했었는데, 5.3%가 지금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하회를 했죠. 이거를 지금 이제 차트로 좀 만들어 본 게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비 증가세로 보게 되면은 0.3%가 빠졌습니다. 7월 달에 비해 가지고 6월 달에 이제 피크를 치고 이제 뭔가 좀 물가 지수 올라가는 것들이 뭔가 둔화되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이제 피크아웃이 되는 건가라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런 피크아웃 전망이 6월 달부터 있었는데 7월 달에는 6월 달하고 같이 나오면서 피크아웃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좀 둔화됐고 8월 달은 오히려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랬는데 어제 이제 실제로 나온 거 보니까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 이유에는 뭐냐면은 이제 8월 달에는 어쨌든 미국도 지금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고 7월 말에 비해 가지고 8월 말에 확진자가 미국 같은 경우에 14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8월 달 전체적으로 경제 활동이 좀 둔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가격이 좀 꺾였는데요. 그림을 좀 보시면은 그동안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예년과 다르게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일시적으로 미쳤던 부분이 자동차 렌탈하고 중고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굉장히 이제 고공행진을 했죠. 미국 쪽에서 이제 자동차 수요가 굉장히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지금 이용하기에는 조금 꺼림칙하니까 자동차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자동차 렌탈비가 일단 꺾이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중고차도 보시면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다가 좀 꺾이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거기다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이제 호텔이라든가 항공료까지도 같이 이제 꺾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 둔화를 좀 불러왔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8월 달에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지수를 보시면 좀 꺾이게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8월 달에 PPI 그러니까 생산자 지수는 사상 최대로 나왔죠. 8.3%.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생산자 지수가 높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원가를 제품에다가 또 그 전이시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지속 우려는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기저 효과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로 봤을 적에 여기서 뭐 이제 인플레이션이 뭐 5%대는 유지를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올해 내내. 하지만 여기서 뭐 5.67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고점대를 횡보하는 수준으로 갈 것 아니겠는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러면은 정점을 찍은 건가요? 그렇다면 조기 테이퍼링이 굳이 필요할까? 이렇게 해석될 법도 한데 간밤 미국 증시 내에서는 경기 지표가 약간 좀 둔화됐으니까 그냥 안 좋은 쪽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상대 지수 나란히 밀렸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제 이제 좀 예상치보다 뭐 낮게 나온 부분들은 뭐 시장에서 그냥 중립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엄청난 호재는 아니고 5.3도 높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보면은 이제 파월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 지표를 이제 인플레이션은 이미 충족을 했고 고용 지표를 주시하겠다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가지고는 연준 측에서 이미 이제 고공행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좀 떨어졌다 보입니다. 그래서 연준에 지금 집중하는 이유는 이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부분이죠. 근데 이제 고용 지표가 이번에 상당히 좀 그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라는 증거들은 여전히 많고 고용이 지금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 공급이 딸려서 그렇지, 그런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그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테이퍼링을 이번에 연준이 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시장이 뭐 움츠리고 있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그 테이퍼링과 관련해 가지고는 시장에서의 기대가 이미 올해 연내에 개시할 거라는 예상을 이미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시장에서 면역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퍼링보다는 요번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FMC에서 점도표가 이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 6월 점도표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 시기가 2023년도가 이제 유력한 걸로 지금 돼 있었는데 가령 이 점도표가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땡겨져 가지고 2022년도로 땡겨지게 된다면은 어떡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 시장에서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보다는 어쨌든 테이퍼링 일정은 그대로 연내 개시될 걸로 다들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11월이나 12월 달에.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점도표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시장의 하락은 아무래도 이제 뭐 엄청난 무슨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FMC에 대한 어떤 경계감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냥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테이퍼링은 어차피 이루어질 거고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상 시점에 가 있다. 점도표가 중요하다. 강조를 해주셨네요. 추석 이후에 시장은 어떨까요? 이제 뭐 금리 인상 이제 테이퍼링보다는 이제 금리 인상으로 보고 있는데 금리 인상 예상이 만약에 정말로 2022년도로 이제 당겨진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당겨진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이제 완전한 긴축이거든요.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는 것은 그래도 돈을 푸는 입장이죠. 돈 푸는 양이 줄어서 그렇지. 근데 금리 인상은 이제 돈을 줄이는 거죠. 시장에 있는 돈을 끌어들이는 거니까. 이럴 경우에는 시장 조정이 좀 가능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2022년도로 앞당겨지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이번에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증시는 먼저 빠졌기 때문에 안 흔들리냐면 이제 그런 건 아니겠죠. 미국 증시 흔들리면 같이 흔들릴 거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린다면은 미국 증시는 지금 뭐 조정의 빌미만 있으면 한번 조정 받겠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움직임들도 있으니까 아마 우리 증시도 2,950선까지는 코스피 기준으로 열어놔야지 이제 여유롭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 땡겨지진 않으면서 가령 이제 테이퍼링만 발표된다. 뭐 11월 달에 하겠다라든가 뭐 12월 달에 하겠다라든가 이런 것만 발표된다면은 뭐 시장 변동은 좀 제한적으로 봅니다. 뭐 테이퍼링과 관련된 것만 발표되면은 이번에 나왔던 우리 국내 시장도 이번에 나왔던 저점을 깨지는 않을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이라도 이번에 이제 큰 폭의 조정이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3,000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번이 어찌 보면은 올해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면 한 2주 정도의 조정 기간을 거친 이후에 10월 만기일 정도, 10월 중순 이후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데 그때는 좀 급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조정을 받고 가느냐 아니면은 바로 가느냐 하는 이제 문제인데 바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계속해가지고 찜찜하게 남아 있게 되겠죠.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들도 얘기가 안 된다면은. 그래서 요번에 아예 그냥 털 건 다 털고 가는 게 좋긴 좋은데 어쨌든 10월 중순 이후에는 바로 가든 그냥 가든 이번 가을 증시에 대해서는 반등 이상의 증시가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쉬는 동안에 진행되는 현지 시간으로 20일, 21일 진행되는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만약에 충격을 받는다면 그때가 기회다라는 얘기인데 추석 이후에 볼만한 섹터,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는 어떤 쪽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을에 모멘텀이 있는 쪽들을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일단 반도체 쪽에서 이제 메모리는 아무래도 4분기부터 이제 가격이 꺾일 거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보다는 DDR5는 4분기부터 이제 출시가 되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DDR5 관련주들이라든가 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투자를 지금 앞두고 있죠. 비메모리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은 가을에 이제 모멘텀을 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바이든 예산안 4조 5천억이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한 10월이나 11월 정도에는 통과될 걸로 좀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전기차 쪽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3단계나 2단계로 완화만 되더라도 그동안에 4단계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눌려있던 리오프닝주들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뭐 의류나 유통 쪽이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제일 유망하겠죠. 또 대선 철이 이제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추석을 기점으로 이제 후보군들 또 이제 상당히 좀 이제 많이 움직일 것 같고 또 경선도 민주당은 지금 지역 경선 하고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경선 일정 잡힐 테니까 뭐 정치인 테마도 있지만 정책 테마들 중에 보면은 이제 오늘도 원전주들이 강하죠. 원전이라든가 건자재 이런 쪽들이 뭐 어쨌든 가을에는 이런 쪽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 쪽은 없네요. 경기 민감주라든가 그러니까 실적을 기반으로 한 실적을 기반으로 한 경기 민감주라든가 또는 어떤 실적 우량주들은 사실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시장이 잘 가야 되고 시장의 주도 섹터가 생겨야지만 제대로 움직일 텐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올해 하반기 때 시장의 주도 섹터가 어디가 될지에 대해서 사실상 감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모멘텀주들이 더 잘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세요. 예, 외인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하단이 지금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FOMC만 잘 넘기면은 외국인들 매수가 이제 들어올 만한 이제 환경이 좀 되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번 FOMC가 이제 가을 장세로의 마지막 관문으로 보고 있고 가을 장세 저는 10월 중순 이후부터 12월까지의 12월 초까지의 가을 장세는 상당히 좀 반등 이상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FOMC가 마지막 관문이다. 요번을 잘 관망을 하면서 기회를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